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시청자 질문과 답변 중에 투네이션으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 먼저 질문과 답변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리핏 커스터머인 이분 닉네임은 얘기도 될 것 같아요. 파마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10월 초에 우리 레몬차라는 님께서 저한테 이제 좀 거금을 투네이션 해주시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레몬차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메일은 제가 저번 주에 읽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몬차님은 그걸 잠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저희 이제 주된 고객인 파마님의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후원 상담이 혹시 되나 싶어서 일단 문의 남깁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30대 초반이시고요. 연애 경험이 거의 없지만 친구들 중에는 저한테 연애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남자고 연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조언을 듣고 참고하고 진행하고 종종 의문이 드는 것은 제가 가끔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 친구의 말을 안 믿고 멋대로 했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의 말이 꼭 다 맞지는 않거나 상황이 다 설명되지 않아서 제가 개별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로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친구가 뭔가 사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걔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약간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저에게 연애 조언을 해줄 만한 친구라고 판단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친구의 조언을 들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이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해시키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제 연애니까요. 그래서 제 질문은 레드필 코리아님께서 생각하시는 연애 조언을 해줄 만한 특징이나 자격을 갖춘 주변 지인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연애 조언을 해주면 안 되는 친구의 종류나 특징이 있는지 레드필 코리아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항상 영상 감사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어떤 친구한테 연애 조언을 들어야 되고 어떤 친구한테 들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예, 일단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좀 당황했던 게, 제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저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저도 이 질문 덕분에 의외로 깨닫게 된 건데, 저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제가 연애 조언을 구한 친구가 없습니다. 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한테서 연애 조언을 안 들어.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의 전문 분야라던가, 뭐 내 친구가 좀 주식을 많이 해봤다, 그럼 뭐 주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연애 조언을 구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연애 조언을 친구들이 나한테 받았으면 받았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항상 대체로 내가 말한 대로 결과가 나와. 아주 그냥 나를 오만방자하게 만들어주지,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은 이 레코 너 말이 맞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어, 자주. 그래서 일단 내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주변에 연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축복받았게도 운이 좋게도 저는 2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부터 연애를 할 기회가 있어서 경험이 많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이제 20살 초반 때 내가 연애 조언을 구했었나 이 생각을 또 해보면 또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실제로 여자 동기 애들한테 연애 조언을 몇 번 구한 기억이 있긴 한데 딱히 뭐 쓸모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술자리에서 대학 동기들한테, 여자애들한테 뭐 연애 조언이랍시고, 연애 조언을 들었다기보다는 뭐 섹스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듣던가, 뭐 여자들은 뭘 해주면 좋아한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솔직한 얘기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뭐 통매음이니 뭐 성인지 감성이니 뭐니 이런 걸로 신음하는 지금 현재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식의, 저는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식의 교류를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요즘 여자들이 참 불쌍하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뻔히 봤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오랫동안 관계를 쌓다 보니까 그 옥시톡신인지 뭔지에 의해서, 그 호르몬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내는 그런 식의 상황들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답이 정해진 질문이에요. 그거는 내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답이 맞는 거다라는 걸 그냥 확인하고 내가 굳은 결심을 내리기 위해서 그냥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종종 우리 채널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종종 우리 채널에 그런 식의 사연이 오듯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누가 저를 좀 밀어주세요. 저를 좀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톡 건드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조언은 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남자가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나한테 있다는 것과 그리고 프레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는 프레임을 내가 주도하는 연애를 할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좀 연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 보면은 사연자분이 애초에 지금 질문에서 드러나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연애의 조언을 구할 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사고가 아니라 결과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와 어떤 결과를 야기하고 싶다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나는 별로 그런 식으로 사고를 안 하는 게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사고를 하고 여러분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질문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것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최우선이 내 인생과 어떤 나의 관심사와 나의 목표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자친구를 상대로 특정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 또는 썸 타는 여자를 상대로 특정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의지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은 어드바이저를 찾았는데 내가 언젠가는 매번 얘한테 어드바이저를 조언을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걸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 차원 더 나아가지고 연애 조언이라는 거를 구해야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직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나의 경험에 빗대어 결정을 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답이. 왜냐하면은 내가 뭐 사업을 하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것의 전략 전술은 상대방과 뭔가를 겨뤄서 이기고 또는 경쟁자와 뭔가 겨뤄서 이기고 또는 뭐 그 사업을 일으키는 게 됐든 프로젝트를 팀원들과 진행하는 게 됐든 결론적으로 외부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는 내가 외부의 조언자들을 많이 도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나랑 잘 맞는 여자랑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중심적으로 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남녀의 연애의 골격 구조로 하는 게 남자가 프레임을 장악하고 남자가 리드를 하고 그리고 남자의 세계가 안정돼야지 여자가 그 남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인 걸 고려해 봤을 때 일단 내 세계가 안정돼 있고 내 세계가 체계가 잡혀 있고 내 세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이 지향을 해야 되는 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주변의 연애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게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대학교 때 여러 가지 몇몇 안 좋은 남자 선배들의 그런 식의 술자리에서 뒷담화 이런 것 때문에 전 대학 다니는 내내 언제나 비밀 시시를 했어요. 언제나 항상 비밀 시시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먼저 떠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제가 여자친구가 그냥 막연하게 있다는 걸 알거나 아니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저의 환경이 또 저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연애 조언을 잘 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이건 뭐 저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연자분은 지금 이제 30대 초반에 가까워졌는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조언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작금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사연자분은 스스로 독립 시스템을 만들 정도의 충분한 경험이 없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그러면 연애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한테 연애 조언을 구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구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저의 대답은 일단 첫 번째로 뭐 당연히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근데 내가 최근에 문득 깨달은 건데 어떤 그런 양적 경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저번 주에 다뤘던 뭐 유튜버 있잖아요. 댓글로 뭐 실제로 그 사람의 옛날부터 내려온 행적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친절한 댓글들이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 PUA가 옛날에는 블랙필이었고 여기 블랙필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MGTOW도 있고 뭐 진짜 여자를 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막 여자와의 그런 성관계만 목적으로 하는 소위 얘기하는 먹방만 반복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 제가 저번에 레드필 비판에 대해 반박을 했던 PUA 같은 경우는 이제 먹방만 반복하는 블랙필 타입이었대요. 그리고 그 PUA가 여자를 1000명 만나봤다고 했는데 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내 나이가 돼도 여자를 1000명 만나기가 힘들고요.
솔직히 앤드류 테이트조차도 여자를 1000명 만나봤을 때 의문이야. 어떻게 사람이 30살까지 여자를 1000명을 만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뭐 1년에 거의 뭐 100명 만난 거잖아요. 20살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다 쳐도 군대 갔다 온 거 계산하면은 그냥 10년으로 뚱칠 수 있는데, 그럼 뭐 1년에 100명을 만나야지 10년 동안 1000명을 만나는 건데, 그럼 도대체 1년에 100명을 만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면은 그 PUA 유튜버가, 그 사람이 그럼 나보다 10배 더 여자에 대해서 잘 알까? 누가 댓글로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식으로 먹보만 하다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로맨스에 빠지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블루필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미안한데 나는 그 사람보다 그럼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자와의 롱텀 관계를 갖는 거는 내가 걔보다 훨씬 더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양적으로 여자를 많이 만나봤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 걸 해야지. 예를 들면은 진짜 1년에 100명씩 여자를 갈아치운 그런 원나잇쟁이라면은, 그런 식의 성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남자의 삶을 추구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듣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게 좀 진지한 롱텀 관계라면은 롱텀의 관계를 갖는 그런 걸 많이 가져보고 그런 것에 능숙한 사람한테 조언을 받는 게 옳은 처사겠죠. 그 양반이 프레임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뭐 이상한 헛소리 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롱텀의 경험이 매우 적었나 봐. 이게 좀 앞뒤가 좀 맞는, 퍼즐이 좀 맞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오늘은 지금 그 양반 영상에 대해, 그 양반에 대해서 떠들자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요지는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거를 이미 좀 해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물어야 되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군가한테 조언을 들으려면은. 왜냐하면은 쓸모있는 조언이라는 거는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법입니다. 또는 쓸모있는 조언이라는 것은 때로는 나의 직관에 반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자를 두는 거거든. 가끔 이제 제가 댓글로 좀 말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번에 그 에이러님인가 뭐 로스쿨 하신 분, 물론 좀 그분이 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나도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한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사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좀 댓글로 고마워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분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가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막 너무 몰아세우다 보면은 때로는 제 채널에 대해서 건설적인 그런 비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대댓글로 막 공격하고 린치하고 막 뭐 블루필 빼라 점프라니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좀 뜬금없는 비판을 했던가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정말 영양가 없는 그런 비난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린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나름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지만,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지만 뭐 좀 다양한 의견을 나온 것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 너무 대댓글로 막 린치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런 댓글을 무서워서 안 단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헛소리라는 인간들은 제가 대부분 다 차단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최근에도 어떤 인간을 차단을 했냐면은 옛날에 어떤 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나한테 뭐 대학교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왜 내가 대학교 영상을 다 내렸어. 원래 시즌 1에 있었는데 대학교 영상을 왜 내렸냐 하면은, 내가 그때는 뭐 채널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냥 만든 거거든. 근데 이제 레드필 코리아 채널에는 그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가 안 어울린 것 같아서 내렸어. 근데 그 영상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내용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내가 한 영상에 축약을 해서 올렸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가 나보고 학벌의 열등감이 느껴진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이 영상은 내가 학벌에 집착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자꾸 시청자들이 요청을 해서 요청에 따른 컨텐츠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뭐 수원대 출신이라서 뭐 발작을 한다, 뭐 버튼이 눌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건, 일단 난 수원대 출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 되게 수원대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공손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그런 비리대학이랑 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수원대 출신인 내 동기 애들은 되게 좋아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대학 자체랑은 나랑 안 맞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뭐 그걸 딴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 애들은 칼차단을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자신의 그런 학벌적 열등감이나 인생의 최고 아웃풋이 학벌이 전부인 그런 애들이 그런 식의 댓글을 단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런 애들과 말싸움을 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런 애들한테 에너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손해요. 그냥 내 인생에 조용히 제거를 하면 돼. 왜냐하면은 그런 애들은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알아서 제거를 한다. 뭔 얘기가 이렇게 길게 돌아왔냐, 이제 어드바이저가 내 비위를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필시 어드바이저는 내 직관과 때로는 내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드바이저는 나에게 있어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친구로서 존중하고, 나를 친구로서 정말 사력 있게 생각해주는 사람들만 어드바이저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조언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다시 한번 생각하기는 제가 조만간 그 이전에 저희 영상에 출연했던, 저희 채널에 출연했던 그 두 번째 게스트 영상에 대해서 내가 다루면서 할 거야. 근데 아무튼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드바이저는 내가 나를 위한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게 어드바이저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 어드바이저가 놀랍게도 질문을 던진 본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드바이저를 좋은 어드바이저로 만드는 세 번째 조건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훌륭한 질문, 좋은 질문,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훌륭한 결과가 나오거든. 여러분도 아마 내 채널 보면 느끼지 않아요? 어떤 영상은 막 되게 감칠나게 재밌고 어떤 영상은 좀 되게 뭔가 지루하고 반복인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거는 재밌는 영상은 또는 흥미로운 영상은 질문자가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 또는 질문자가 같은 내용의 질문을 던지더라도 굉장히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고를 해보고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좀 유익하게 좀 다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질문이더라도 그 질문의 방향과 내용과 텍스트의 질이 다를 때요. 사실은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게 다 그런 건데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올바른 질문.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항상 올바른 질문을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짧게는 뭐 게스트를 모실 때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 또는 내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 심지어 뭐 수업 시간에 앞에서 누가 발표를 한다. 그럼 나는 발표 듣는 걸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의 발표를 듣고 그럼 무슨 건설적인 질문을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보통 발표가 끝나면은 내가 1등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들한테 학점을 잘 받은 거야. 왜냐하면 보기 좋잖아. 학생이 앉아가지고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걸 듣고 제대로 들어야지 제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드바이저를 훌륭한 어드바이저로 만드는 거는 내 몫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좋은 자들한테 정확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질문도 필요하지만 좋은 질문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딸려 나오겠지. 그러면은 연애 조언을 구할 때 무엇이 좋은 질문인가? 무엇이 좋은 질문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기준을 씁니다. 저 같은 스타일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답을 정해놓고 그것에 도움을 받는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아주 길게 질문을 질질 끌지 않더라도 딱 그 본질만 집어내가지고 질문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질문이 있어. 내가 최근에 했던 질문 중 하나가 내 주변 어드바이저들한테,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들 중 한 명이 자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좋대. 근데 나랑 사귀진 않는다 그래. 그럼 레드 플래그죠, 그쵸? 넘어올 거면 넘어오고 말려면 말던가, 아니면은 나랑 뭐 섹슈얼하게 뭘 하던가. 근데 이게 막상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약간 좀 계륵인 거야. 뭔가 내려놓고 싶기엔 뭔가 좀 아깝고, 근데 뭔가 얘를 완벽하게 넘어오게 하자니 뭔가 좀 깨름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채널을 보는 여성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모든 남자들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나같이 좀 생각이 많은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첫 단추를 잘 매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랑 사귀게 된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소위 뭐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귀게 된 방식대로 헤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가 나랑 바람나서 사귀었으면은 그 여자는 결국 바람나서 날 떠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진짜 좀 생각을 하는 남자들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전 남친한테 쌍니언이 되고 지금 새로 내가 갈아탈 환승할 남자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그거를 좋게 100%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넘어오냐도 좀 확실한 그런 근거가 되거든. 내가 좀 그 여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거든. 왜냐하면은 언젠간 한 번 배신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한 번 배신한 놈이 두 번 배신 안 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 장수가 내 휘하로 들어오는데 지 주인을 배신을 했어. 근데 그러면 나는 배신 안 하겠냐고. 약간 이런 심리인 거지. 남자들은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해요, 사실. 내가 지금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몇 프로 안 되는 여성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막상 계륵 같은 거야. 그래서 난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레드 플래그 갖다 버려야 된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막상 잘 안 되더라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변에 두 명의 어드바이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나는 복잡하게 질문 안 하고 진짜 질문이 한 15초, 30초 만에 끝났어. 어떤 여자가 남친이 있는데 나랑 사귀려고 한다. 근데 난 그게 너무 재밌어서 놓지 못하겠다. 나는 내려놔야 되는가? 이게 뭐가 좋은 질문이냐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되게 좋은 질문인 이유는 첫 번째, 누군가를 특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들이 내 얘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들을 필요가 없죠.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죄다 뭐라 그래요? 내가 봤을 때 걔는 이상한 여자이고 안 좋은 여자이고 너랑 사귀어봤자 결국엔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처리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제3자의 얘기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얘가 굉장히 굉장히 좀 구미가 당기는 미끼를 나한테 던지긴 했지만 이것은 물지 않겠다 해가지고 탱 쳐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사연자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구구절절 얘기해야 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너무 많은 거를 어드바이저들한테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를. 그러니까 그 연애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본인이 내려야 될 판단을 다른 사람한테 내리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엿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또는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이게 아마 30살 이제 다 됐고 거의, 그리고 이제 매번 연애가 좀 이제 옛날처럼 마음대로 이제 대학 시절처럼 막 연애를 바꿔치기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그러면은 빨리 스스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사연자분은 친구한테 상담을 하면 할수록 점점 상담거리가 줄어드는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조언을 구할수록 당신은 점점 이전에 구했던 그런 식의 패턴은 구하지 않고, 또는 이전에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는 식으로 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점점 친구의 조언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식이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좋은 질문을 고민하게 되면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황을 구조화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하려면은 분명 상황을 구조화할 수밖에 없거든. 상황을 이렇게 구조화하다 보면은 그게 통찰이거든. 그 상황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통찰이거든.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다 보면은 전략이 눈에 보이고, 전략이 눈에 보이면은 시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고 완전히 조언자들한테 거의 눈먼 장님처럼 매번 조언을 구걸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됐고, 전혀 구조 파악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좀 본인을 좀 많이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애초에 이런 것들이 구조화가 안 된 사람이어서 연애를 못한 걸 수도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뭐 나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어요. 나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니면은 내가 구조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연애는 당연히 조언을 구하는 거야. 연애 조언을 구하는 거는 뭐 매번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이것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여기서 내가 뭔가를 빨리 배워나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얘기를 좀 길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살면서 거의 타인한테 연애 조언 따위를 구해본 적이 없다,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나 뭐 프레임과 연결을 해서 본다면은, 내가 프레임을 가진 남자고 내가 멘탈 포인트 오리진이 나한테 있고 내가 여자를 리드를 하길 추구하는 남자라면은 그런 관점에서 구하는 연애 조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남자가 구해도 되는 연애 조언과, 이런 남자라면 응당 이런 거는 연애 조언을 구하면 안 되지 라는 것에 대한 구분선도 생기겠죠. 그걸 제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예를 들긴 좀 어렵지만, 뭐 특정 예를 가져오면 뭐 그게 기대 아니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당장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근데 분명 그 경계선이 있을 텐데 본인이 그 경계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사연자분은 연애 조언을 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사연자분이 타인한테 조언을 구하고, 때론 제 영상에서 힌트를 얻고, 때론 제가 뭐 번역해주는 그런 미국의 레드필 그런 구루들한테서 힌트를 얻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연자분이 점점 발전이 되어 나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저는 요즘 이제 레드필 컨텐츠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소개해줘야 되고, 또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 하면서 보는 거지, 그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요즘 경제 유튜버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경제 분석하는 법 이런 것들. 정말 아주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딱 경제 분석하는 게 지금 사연자분이 친구한테 조언 구하는 딱 그 위치예요. 지금 까막눈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막 맨날 밤새서 공부하는데, 마찬가지로 나도 거기 똑같은 걸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잠깐 지금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이제 정리로 돌아오자면은,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조언을 줄여나가야 된다, 조언을 필요 없는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근데 지금 당장 사연자분의 상황상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대답을 하자면은, 첫 번째, 그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부가를 해서 붙이자면은, 그거를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 아인슈타인이나 리차드 파인만한테 배우는 게 답일까요? 아니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손흥민한테 축구를 가르쳐준 사람들은, 심지어 손흥민 아버지도 월드스타가 아니죠. 그리고 차두리가 한평생 자기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슈퍼스타라고 해서 아들이 슈퍼스타가 된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은 아이폰은 중국 공장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의 그릇과 아웃라이어의 그릇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아웃라이어한테 배우면은 나도 아웃라이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과 지가 잘하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픽업이나 이런 거를 뭐 얘기를 안 하는 거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약간 좀 애플 생태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나라는 하드웨어에 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돼가지고 그냥 내 안에서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편적으로 끌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나라서 되는 게 있고 나라서 내 방식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기다 아니다 함부로 내가 뭐 PUA다 뭐 PUA처럼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뭐 연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내가 무슨 연애 강사처럼 하진 않잖아요. 대신 최대한 구조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안목이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가 나를 위하는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준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어떤 조언이 비위가 상하거나 어떤 조언이 조금 좀 내 직관에 반할 때 그 사람을 한 번 더 신뢰하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주변의 어드바이저를 똑똑하고 윤택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그 조언을 구하는 내가 질문을 하기 전에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좋은 질문을 고민하면서 질문을 한다.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아마 토요일에 올라갈 것 같은데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 아주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닌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